네, 안녕하세요. 오늘 과학전람회 준비에 관해서 설명해 드릴 태기원고등학교 교사 최규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설명의 순서는 주제는 어떻게 선정할까, 그 다음에 작품의 주제는 어떻게 설정할까, 그 다음에 작품의 제작 방법은,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주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작품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 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서 기존에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분석이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과학전람회 보고서와 그 다음에 논문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과학전람회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과학전람회 보고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과 국립중앙과학관 두 가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에 가면 그 수상작에 대한 작품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과학관에 가면은 수상작과 그 수상작품의 보고서를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이트를 이용해서 기존 연구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주제를 선정할지가 연구의 당락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좌우하는데, 이 두 개의 사이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연구의 방향을 설정할 때 이게 과연 될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제를 잡아야 될지가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들의 주제를 보면 이런 것도 소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주제를 선정하는 데 참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관에 있는 자료실을 보면은 실제로 학생들이 작성했고 제출한 보고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의 흐름이라든가 연구의 방향 등을 설정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은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탐구대회를 클릭하면 탐구대회와 대회 자료실이 보입니다. 이 대회 자료실에 가면은 수상작들의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립과학전람회 국립중앙과학관에 있는 사이트이고요. 여기서 과학전람회를 들어가서 전람회 통합 검색을 하게 되면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내용의 보고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전국대회에 올라와 있는 수상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과학전람회 대회가 아니라 과학전람회 이외의 대회에 보고서를 보고 주제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 휴먼테크 논문대상이라는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사이언스 챌린저라는 대회가 있는데, 저는 이 두 대회의 그 주제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 주제 제목을 보면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서 소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휴먼테크 논문 대상과 그 다음에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입니다.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는 주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아 있으니까 에너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똑같은 주제는 안 되고요. 그 소재의 방향이나 연구의 내용을 힌트를 얻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제를 선정할 때 이제 주변에서 일상생활에서 힌트를 얻고 하는데요. 그 중에 바로 실험 동영상입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짧은 실험 동영상이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스마트 에브리데이라는 그 채널과 그 다음에 5분 트릭, 그 다음에 YTN 사이언스를 많이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보면
왓치라는 그 메뉴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여러 동영상들이 짧게 올라오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여기에 과학 실험 동영상들을 주로 시청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이게 정말 왜 일어날까? 그거에 대한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함으로써 주제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출품했던 큐드럼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힌트를 얻어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질문을 통해서 또 주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가끔 수업만 하기 지루하다 보면 선생님 이거는 왜 일어나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어떤 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정말 왜 그럴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힌트를 얻어서 그것들을 검증해보는 그런 방법의 연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주변 현상에서 왜 일어날까 하는 호기심으로 연구를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주제 선정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제가 오늘 주로 설명해 드릴 작품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작품이라고 하면 좀 두렵잖아요. 되게 거창하고 커다란 어떤 물건을 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과학전람회에서 작품을 제출하라고 할 때 또는 반입하라고 할 때 그리고 작품을 제출하러 간다는 주변의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작품일까, 어떤 거길래 작품이라고 할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결국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이 작품들은 실제로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 산출하게 된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 도구를 썼는지 그 다음에 실험 보고서와 그 다음에 실험 보고서를 요약한 포스터 이런 것들이 모두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보고서와 포스터는 이제 작품이 이제 연구가 끝나게 되면 나오게 되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요 실험 도구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 실험 도구에는 실험 검증할 때 사용했던 실험 도구를 포함해서 만들어진 산출물 있잖아요. 산출물들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큐드럼을 학생들하고 만들었었는데 그 큐드럼이 산출물이 되겠죠. 그 산출물, 큐드럼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과정들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올해 요강인데요. 일자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에 전시되는 예시를 제가 사진으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실험 기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험에서 만들어진 산출물들 그리고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작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들이 포스터고 이 아래에 있는 것도 그 포스터를 설명하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저한테 가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이제 이번에 큐드럼에 제출했던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물을 포함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작품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작품의 제작 방법은 이번에 출품했던 전기를 생산하는 큐드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진행 과정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면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했던 연구는 적정 기술 중에 하나인 큐드럼입니다. 아실 겁니다. 적정 기술에 대해서. 아프리카에서
물을 나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저희는 이 큐드럼을 이제 굴려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굴리게 되면 그 굴릴 때 발전기를 여기다 만약에 부착을 하게 되면 물도 옮길 수 있고 전기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그 수업 내용 중에 적정기술의 단원이 있었는데, 그 적정기술 단원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자, 발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그럼 그 발전기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회로도 한번 구성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작품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작품의 구상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의 구상 단계는 이제 종이에 써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큐드럼을 처음에 이제 만들어 볼 때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를 잡았어요. 자이로드롭형도 있고, 자이로드롭형은 이제 자석을 여 안에 넣어가지고 이 큐드럼이 이렇게 굴러가게 되면 자석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이 왕복 운동 코일을 감고 왕복 운동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소라 고동형이라고 해서 자석을 여기다 붙이는 거죠. 자석을 붙여서 코일을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코일을 고정시키고 이 바퀴를 굴려서 자석이 굴러가는 이런 방법을 구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효율을 높여보자 해서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3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물론 여기 굴러야겠죠. 굴러가는 과정에서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전기 에너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에너지는 축전기에 저장하면 전기 에너지를 물을 운반하고 나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 또 하나의 방법은 자전거 발전기를 부착해보자. 왜냐하면 이 발전기를 만드는 게 저희 수준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자전거 발전기를 사용해서 큐드럼에 부착을 한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작품의 방향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서는 이제 자전거 발전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학생들하고. 그러면 이제 자전거 발전기를 부착한 다음에 회전수를 늘리면 전기 에너지가 많이 생산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톱니바퀴를 달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어비를 다르게 해가지고 톱니바퀴로 해서 바퀴의 회전수를 조절하게 되면 전기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구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구체적인 설계도를 작성을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을 해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하고 시험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이제 하드보드지, 종이로 만든 거고요. 종이로 해서 큐드럼 모양을 동그랗게 마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전거 발전기 있잖아요. 자전거 발전기를 부착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 보려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 큐드럼을 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해가지고 하드보드지와 자전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학생들하고 고민하다가 더 이상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처음에 구상했던 내용을 다시 돌아가 가지고 고무호수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이제 세탁기에 들어가는 물 호수인데요. 세탁기에 들어있는 호수에다가 자석을 넣는 거죠. 자석을 넣게 되면 이 자석으로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이것도 실패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코일을 감아봤습니다.
코일을 에나멜선으로 감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부착을 해보자. 그리고 이 큐드럼이 돌아가게 되면 얘는 고정돼 있고 얘가 이제 자석 그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예비 실험으로 큐드럼에 부착하기 전에 코일을 감아보고 여기 바퀴에 이 안에 넣어놓고, 물론 여기엔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자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여기 네오디움 자석 여기 넣어놨고 얘를 이제 회전을 시켜봤습니다. 회전을 시켜봤지만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코일 수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 거리도 너무 떨어져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톱니바퀴를 이용해야겠다는 것은 확신이 되었고, 이 톱니바퀴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너무 막막해가지고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거의 학생들하고 구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거의 다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톱니바퀴 구조, 그 다음에 동력을 이 안에서 회전을 시키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학생들하고 거의 확정이 되었고, 이제 이거를 작품으로 실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이런 작품을 아이디어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분과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과 같이 3D 프린터로 모델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3D 프린터 모델링을 한 그림입니다. 설계도죠. 설계도를 이렇게 그려서 최종 모델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은 뭘로 설정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 그 플라스틱, 큐드럼은 플라스틱인데 저희가 그 성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틀을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그 종이 하드보드지로 만들었던 걸 활용해가지고 크기를 정해서 그 다음에 아크릴판 제작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디자인을 하게 되면 거기서 구부려주고 레이저 커팅, 레이저 가공을 해주기 때문에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하고 그 충전 회로를 구성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실패했던 이유들을 쭉 찾아보니까 코일의 감은수가 너무 부족하다. 그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선풍기에서 얻었습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선풍기가, 그러니까 발전기가 전동기가 될 수 있고 전동기가 발전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럼 선풍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해서 선풍기를 직접 뜯어봤습니다. 뜯어봤더니 무수히 많은 코일의 감은수를 볼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니 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적합한 모터가 있었습니다. 이 스텝 모터라는 건데 감은수도 많고 그 다음에 크기도 작고, 그래서 이 스텝 모터를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모터가 정말 전기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를 브레드보드에 직접 연결을 하고 LED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 스텝 모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비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돌려도 LED에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되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게 되게 보면은 정말 간단한 과정이긴 한데 무수히 많은 실패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구 진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자, 스텝 모터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드보드에 스위치하고 다이오드, 그 다음에 충전용 배터리 등을 연결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충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좀 잘리긴 했는데 여기에 이 부분이 스텝 모터입니다. 스텝 모터를 돌려 가지고 불도 켜는 걸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에 충전이 되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 회로의 구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큐드럼에 부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축전기도 여기다 컨덴서도 달고 그 다음에 스텝 모터도 고정을 시킨 거죠. 요 바퀴 부분에 여기 보면은 이게 톱니바퀴 부분인데 이 부분과 회로를 이제 연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문가분과 이야기를 나눠서 회로도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어떤 부품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회로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기에 대한 그 회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발전 회로가 정말 전기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도구를 저희가 또 제작하기에는 쉽지 않아가지고 학생 중에 한 명이 과학상자를 좀 다루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상자로 간단하게 그 발전기를 회전을 시켜서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회로를 가지고. 그래서 전원 장치에 그 모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죠. 실제로 큐드럼을 사람이 끌게 되면 계속 왕복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 이런 것도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원장치에 그 발전 회로를 연결해서 모터를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계를 연결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지 이것들을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로가 정말 의미가 있다, 괜찮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고 이 회로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죠. 근데 문제점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해놓고 큐드럼에 부착을 시켜놓고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 단자 부분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약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측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이건 예비 실험이고 굴려보면서 전기 에너지가 잘 나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굴려볼 때마다 이거는 전기 에너지를 측정하는 시간보다 회로를 손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적용되기에는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하면 좋을까 학생들하고 고민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PCB 기판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의뢰를 하면은 PCB로 이렇게 기판을 짜주는 업체를 찾아서 거기에 회로도를 보내고 그 회로도를 보내면서 그분의 사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회로가 구성이 될 수 있는지 불가능한지 그 다음에 크기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얘기를 하고 또 사장님이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회로를 구성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PCB 기판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회로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아이디어로 충전과 보기가 가능한, 그러니까 충전은 충전 모드죠. 여기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큐드럼을 회전시켰을 때 배터리에 충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아래로 내려서 보기에 스위치를 놓게 되면 전기 에너지가 잘 생산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불이 깜빡거리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이 다 되었을 때 이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저희는 빛 에너지로 바꿔보려고 LED를 달았는데 여기다 스위치를 만들어서 방전에 스위치를 옮기면 불이 켜지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큰 회로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고 아무리 오랫동안 회전시켜도 끊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적절한 타이밍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깔끔하고 안정적인 회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진인데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 회로도, 그 발전 회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최종 만들어지게 되었던 발전 회로고요. 정말 만약에 선도 거의 없어졌죠. 선도 필요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단자 부분이 약해가지고 끊어지고 정말 영광의 상처들입니다. 납땜의 영광의 상처들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PCB 기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B 기판에 같은 경우는 딱 한 장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어렵고요. 기본 몇 매 이상 이렇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건 테스트용인데 손잡이를 3D 프린터로 만들어 가지고 얘를 회전시키면서 스텝 모터가 회전하게 되고 전기 에너지가 얼마가 생산되는지를 전압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충전되는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만들어진 이 큐드럼입니다. 이 큐드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톱니바퀴들 처음에 저희가 구상했던 거의 내용대로 되었고 이 부분이 이 회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굴러가면 이 손잡이 부분이 여기 이제 회전을 하게 되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품까지 만들어지기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학생들과의 아이디어의 구상이죠. 저희 주제 같은 경우는 발전기를 만들어 보는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어떤 원리나 기본 이론을 밝히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작품, 정말 큐드럼을 만들어 보는 주제였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그 모델링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종이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 3D 프린터로 디자인을 활용해 보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도구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작품을 만들어 봤죠. 우드락도 괜찮고 종이도 괜찮고요. 어느 정도의 모델링이 돼야지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한테만 도움을 받으면 시간도 길어질 뿐더러 처음에 학생들이 생각했던 그 다음에 지도교사 같이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방향이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내가 필요한 부분의 전문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작품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검증 과정을 통해서 작품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작품의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큐드럼의 작동 동영상을 간단하게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스위치를 옮겨보는 충전 모드, 끄는 모드, 보기 모드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보기 모드로 하게 되면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퀴를 굴렸을 때 얘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 저희가 이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발전기를 굴려보는 장면인데요. 보시면 희미하게 여기 깜빡거리는 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잘 보시면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줄을 매달아서 사람이 끌게 되면 이 부분, 이 바퀴 내에서 보면 여기는 고정되어 있고 이 큐드럼이 돌아가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품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고서의 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보고서는 실험 과정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큐드럼을 예로 들면 이 큐드럼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밝히고 그 다음에 완성까지의 과정을 담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매번 진행되었던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구상 단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이디어를 만들면서 실패 과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실패 과정들을 학생들하고 계속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정리를 한 내용들, 실패 과정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산출했던 그런 과정들의 보고서를 하나하나 다 모아놓는 겁니다. 실험이 진행될 때마다. 왜냐하면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될 때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난 다음에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을 해가지고 탐구 자료들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글 드라이브는 계속 학생들하고 온라인으로도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자료들도 계속 연속해서 구글 문서로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 장치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로 올려놓아서 공유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학생들하고 보고서를 차곡차곡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의 그 점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패를 하게 되었으면 왜 실패를 했는지를 학생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마지막에 보고서를 쓸 때 그 실험 보고서를 보면서 다시 되짚어 보는 거죠. 야, 이래서 이게 어려웠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개선했지? 그 개선했던 거를 보고서에 어떻게 담아볼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험별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보고서 작성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에 주제 정할 때처럼 과학전람회 보고서를 학생들한테 많이 읽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에게 보고서를 출력해오고 서로 읽어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보고서를 읽어보면서 보고서 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구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 방법을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문서 작성 프로그램도 방법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 주로 한글 문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한글 문서나 파워포인트, 한셀, 한쇼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 이용해서 데이터 정리는 한셀이나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는 이제 발표하는 연습들을 시켰고 그다음 한글 문서로는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보고서를 많이 읽어보고 문서를 많이 작성해보고 해야지 틀 잡는 거라든가 순서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학생들도 그 선생님이 지도를 받아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스터의 작성인데요. 포스터의 작성은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 큐드럼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과 학생이 과학전람회에 직접 견학을 하는 겁니다. 전국대회가 끝나게 되면 1주에서 2주 정도 전시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학생들하고 내용을 살펴보거나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어려우면 선생님도 한번 시간 내셔서 가서 보시면 포스터라든가 그 다음에 실험 전시, 작품 전시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가서 한번 보시라는 내용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제 선정에서부터 보고서 및 포스터 작성까지 쭉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연구를 진행하고 학생들과 이제 대회를 준비하고 느낀 점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연구를 해보고 지도를 해보셨겠지만 끝까지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이 주제에 참여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지필고사도 있고 수행평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 이 연구를 학생들을 모집할 때에도 정말 열이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계획서를 다 일일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시키기도 했지만 어떤 주제를 주고 이거에서 탐구해봐 라고 제시도 해줬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선생님이 답을 중간중간에 좀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을 물론 없는 내용을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지도 선생님이 많이 알면 알수록 학생들도 연구를 진행하는 데서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그 연구에 빠져들 수 있도록 많은 자료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교사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전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건 저 메일 주소인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전람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